안녕하세요. 둔촌주공이 분담금 폭탄 때문에 패닉을 합니다. 2억 원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라는데요. 조합원에 따라서는 평균 1억 2천만 원이 추가 분담금이고, 작게는 7천에서 많게는 2억까지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추가로 이제 들어가는 비용들도 있다고 합니다. 뭐냐? 기존의 무상옵션이 유상옵션으로 바뀌어서 추가적인 돈을 더 내야 되는 게 있다라고 하네요. 평균 금액은 1억 2천에서 2억인데 게다가 또 다른 부담이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알고 봤더니 뭐냐? 로얄청이냐 아니냐? 청이냐 향에 따라 가지고 추가적으로 돈을 더 내야 된다라는 거죠. 기존에는 돈을 대려 받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해보니까 7천만 원을 더 내라고 통보를 받았다라는 거죠. 청이 좋아서 1억 2천 더 내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래저래 얘기하면 사실상 일반 분양하고 크게 다른 점을 모르겠다라고 토로한답니다. 권리가액이 로열청이냐 청 향에 따라서 4억 7천에서 10억 4,700만 원까지 그 구간이 매우 크다고 하죠. 하지만 이제 잘 따져봐야 되는 거죠. 이게 이래저래 많이 혼동인 거죠. 재건축 조합원들이 재건축만 되면 로또다, 돈을 되게 많이 벌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 때는 일정 부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집값이 얼어붙고 거품이 너무 많이 껴있는 시기에는 결코 좋은 상황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이주비 대출 이자율이 6.88%, 평균 2, 3억 정도의 이주비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이자 비용만으로 1억 정도가 추가로 발생한답니다. 그러면 뭐냐? 이제 1억 정도는 이사 비용에 대한 이자, 그리고 추가 분담금 1억 2천에서 2억, 그냥 1억 2천이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자 비용 1억 플러스 추가 분담금 1억 2천, 2억 2천이죠. 거기다가 무상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유상으로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것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래저래 답이 없는 거죠. 기존 무상으로 하기로 했던 게 유상으로 바뀌었다. 유상 옵션 비용만 7천만 원 된다. 이러면요. 이래저래 따지면은 1억은 이주비 이자, 1억 2천원 추가 분담금, 유상 옵션 비용 7천만 원. 사실상 이러면 거의 3억 가까이가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되게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죠. 많이 어려워지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둔촌주공 조합원들의 상황입니다.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둔촌주공이라고 해가지고 뉴스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둔촌주공 조합원 매물이 2억이 더 올랐다, 호가를 더 올려볼까,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데, 어째 위에 있는 뉴스하고 아래에 있는 뉴스하고 좀 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뭐지? 둔촌주공이라고 검색했는데 2월 28일 나온 뉴스랑 2월 16일 나온 뉴스랑 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는 보면 뭐냐? 재건축 공사비 갈등 심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재건축 시작할 때는 돈을 대려 분담금을 내야 되는 게 아니고 대려 환급을 내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까보니까 돈 더 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1억, 이사비 이자가 1억, 무상인 줄 알았는데 유상으로 추가 옵션으로 비용 지불해야 된다라는 게 7천,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둔촌주공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많이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로또라고 생각하고 되게 돈을 많이 벌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둔촌주공이 30평대가 13억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실제로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3억 가까이다라고 하면 이 뭔가 좀 잘못돼도 잘못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일반 분양들 제대로 다 완판되겠습니까? 소형 사이즈 되게 잘 된 것처럼 100%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지금 모른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입주할 시점쯤 돼서 제대로 쭉 되어갈지, 아니면 두 손 두 발 들고 난리가 날지, 둔촌주공 조합원들 매물이 쏟아져 나올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데 둔촌주공 나중에 입주할 시점, 그리고 입주하고 난 이후에 1년, 2년, 3년 3,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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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고 파는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에이, 그럴 리 없다. 절대 그렇지 않다. 라고 누가 감히 장담하겠냐라는 거죠. 이미 강동구의 30평대 가격들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동구도 마찬가지고, 송파구도 마찬가지고, 동작구 흑석동도 마찬가지고, 강남구 개포동도 마찬가지고, 여기저기 모든 아파트들 가격들이 꽤나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많이 내려가고 있고, 매매가와 전세 가격의 비율, 전세 가율을 따졌을 때 50%다 45%다 얘기가 되게 많은데, 나중에 전세 가격이 내려가면 덩 따라서 매매가도 같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매매 가격은 결국에는 사용가치인 전세 가격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여러가지 의견들이 분분할 수 있지만, 확실한 건 뭐다? 지금처럼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부동산 관련해서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가격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와 있던 이런 여러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서울 기준의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200이 넘는 걸로 봤을 때, 미분양 물량이 폭증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많은 지표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충분히 예측하게 해주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둔촌주공은 되게 이제 대단지인데 썩 그렇게 좋은 성적표를 내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억지로 계속 떠받들어주고 온갖 지원을 다 해줘서 겨우겨우 저 정도의 성적을 내보였는데, 이 다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매우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둔촌주공의 상황이 점점 더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형평수가 완판이 될지 아닐지 사실 모를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은 절대로 부동산을 함부로 살 시기가 못 된다. 더군다나 빚까지 내서 사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년, 4년, 5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원하는 물건들, 갖고 싶은 것들,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엄청나게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다만 준비가 되어 있냐? 정말로 빚을 진다라고 하면 그 빚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냐 안 되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감당도 못하는데 무리하게 가지면 그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돌다리 두드리는 심정으로 여기도 알아보고 저기도 알아보고 이곳저곳 가보고 확인하고 별의별 얘기들 다 들어보고 난 이후에 천천히 결정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부동산은 사는 건 내 맘대로지만 파는 건 내 맘대로가 아니다라는 거죠.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 지금처럼 거래 절벽인 시기에는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일이 매우 흔하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둔촌주공 조합원들이 분담금 폭탄 때문에 많이 어렵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둔촌주공 조합원들 매물이 가격이 많이 내려서 아마 시장에 나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자기의 분수에 맞게